국내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할 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바로 갑상샘암인데요. 갑상샘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그 종류가 다양하고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갑상샘암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세포는 세포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하며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기도 하여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는데 이를 암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신체 중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는 갑상생암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생암은 갑상샘이라는 장기에 생기는 암을 뜻하는데요. 갑상샘은 인체에 존재하는 가장 큰 호르몬 장기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갑상샘에도 혹이 생길 수 있는데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며 이 중 악성혹을 갑상샘암이라고 말한다는데요. 모든 암의 발생 원인은 다 비슷합니다. 정상세포가 생겨나고 성장, 사멸하는 과정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적 요인이 추가되고 원래 있던 갑상선 질환의 병력이 암의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이러한 변이가 약 4~5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인에서 갑상선암, 특히 유두암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이고 해초류 등을 통한 요드 섭취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유두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 또한 이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상샘은 기도와 식도 그리고 음성을 내는 후두신경과 바로 붙어 있으며 림프샘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목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암을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커진 암은 우선 목에 딱딱하게 만져지고 기도나 식도를 침범하면 호흡이나 음식 삼킴을 어렵게 하며 영구적인 발성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복잡하게 발달한 림프샘과 혈관을 통해서 폐나 간, 뼈, 그리고 뇌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암의 약 80% 이상은 유두암입니다. 정상세포와는 다른 어떤 돌기 형태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유두암으로 불리는데 치료가 잘 되고 또 예후가 좋아서 흔히 거북이암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암은 여포암으로 이 역시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하지만 혈액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두암보다는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은 강력한 유전력을 가지는 수질암이 있고 또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진단 후에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역형성암도 갑상선암에 포함됩니다. 갑상선암이 순하기만 하다는 말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 또 발병 나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예후를 가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갑상샘 질환이 전 국민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암에 대한 진단과 감별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갑상샘암 진단의 첫 단계는 초음파 검사라고 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혹의 형태와 크기, 주변 림프샘 상태를 확인하고 암이 의심되면 세침이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게 된다는데요. 그렇다면 갑상샘암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림프샘 전이가 없는 2cm 이하의 암에서는 목을 절개하지 않는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요. 내시경 수술은 겨드랑이나 가슴의 유륜 혹은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 수술기구와 카메라를 삽입한 뒤에 수술하는 방법이며 로봇은 같은 수술 과정이지만 수술용 로봇을 연결해 집도의사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의 치료 대원칙은 수술입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유두암의 경우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지켜보다가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거나 또 암이 갑상선 외부로 뚫고 나가려 할 때 수술을 해도
여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점은 전이가 없는 작은 사이즈의 암 단계에서의 치료와 전이가 이미 생긴 암의 치료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의 반을 남길 수 있느냐, 아니면 전체 갑상선을 다 제거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었을 때의 수술은 갑상선을 모두 제거함과 동시에 방사능 치료도 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갑상샘암을 치료한 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까요? 갑상선암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 호르몬제가 암의 억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는 재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셔야 되고요. 건강보조식품에 너무 빠지지 말고 비전문적인 주변인의 이야기에 과한 몰입은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거북이암이라는 세상의 평가와 달리 막상 수술을 받게 된 이후에는 막연한 불안함과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주치의에게 궁금한 점을 물으시고 검증된 범위 내에서 영양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착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발병률이 높은 갑상샘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사후 관리를 꼼꼼히 챙기길 바랍니다.